안녕하세요. 족부정형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무지해반증과 동반된 네 번째 발가락 당지증의 동시수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지해반증과 단지증 어떤 변형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지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가 두 번째 발가락으로 기울어진 변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엄지가 두 번째 발가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엄지발가락 내측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럼 신발을 신으면 이 부위가 부딪혀서 아프고요. 발볼이 넓어지니까 신발을 발볼이 좁은 걸 신지 못하고 볼이 딱딱한 걸 신지 못해요. 그러면 구두를 못 신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지증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가락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넷째 발가락이 짧은데 주로 네 번째 발가락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선천적이고요. 물론 이 단지증으로 인해서 발바닥 통증이나 발가락 피부 문제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 발가락이 짧은 걸로 인해서 발 모양이 안 좋은 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에 제한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 활동 제한이 뭐가 있느냐? 일단 양말 벗는 곳을 가질 못하고요. 수영장, 찜질방 이런 곳에 가질 못하고 발 모양이 안 좋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생기면서 굉장히 사회적 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이런 무지해반증 및 단지증 모두 다 변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형의 교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변형의 교정은 수술적인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의 환자는 무지해반증하고 단지증이 같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수술로 교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무지해반증으로 인한 엄지발가락 내측의 통증이 있고 단지증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의 제약 및 위축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수술 전 발 모양을 보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기울어지면서 내측이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발가락이 다섯 번째 발가락보다도 짧아요. 그리고 이 시작점이 여기가 푹 들어가 있고 지금은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만 이 네 번째 발가락이 다섯 번째 발가락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띄죠. 수술 후 1년째 사진을 보시면 튀어나온 부위 들어갔고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에 대해서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어서 무지해반증 교정 잘 돼 있고요. 네 번째 발가락이 다섯 번째 발가락보다 약간 긴 상태로 교정이 됐고 특히나 이 발가락의 시작점이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고 발가락의 위치가 다섯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의 위치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환자는 수술 후에 까치발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수술 후에 생기는 그런 운동의 제약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 후 1년 차에 발 모양 교정 만족했고요. 수술 전 불편감 없었고 발 모양의 콤플렉스로 인해서 사회활동 제약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및 운동을 잘해서 환자는 수술 후 성공적으로 교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의 불편감은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환자는 10대 여성이었고 무지해반증으로 인해서 발 내측이 아파서 구두 신기도 어렵고 엄지발가락 내측이 볼이 좁은 운동화만 신어도 아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증으로 인해서 양말 벗기가 어렵고 사회활동의 제약, 그러니까 양말을 벗는 공간에는 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환자의 지금 사진을 보면 무지해반증하고 단지증 네 번째 발가락이 짧은 게 보이죠. 그러면 네 번째 발가락이 어디가 짧은지를 알아야 돼요. 저희가 이게 발 모형인데요. 요 네 번째 발가락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는 요 중족골하고 발가락뼈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짧을 수도 있고요. 발가락뼈가 짧을 수도 있고 요 두 가지가 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인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돼요. 그래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봤더니 다른 것보다도 요 발등뼈, 중족골이 짧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문제는 무지해반증과 단지증이고 그 중에서도 단지증은 발등뼈인 중족골이 짧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가락이 짧은 것도 늘릴 수 있냐? 당연히 늘릴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지증의 수술은 주로 이 발등뼈를 늘리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족골을 늘리는 수술인데 외고정 수술과 내고정 수술이 있어요.
외고정 수술은 이러한 외고정기를 답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이런 큰 기계를 달아서 3개월간 서서히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늘리기 때문에 길게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봐도 5번째 발가락보다 4번째 발가락이 확 많이 깁니다. 그래서 길게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외고정기를 3개월간 착용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내고정술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피부 절개를 하고 뼈를 자른 다음에 기구를 통해서 늘리고 그 늘린 빈 공간에는 골반에서 뼈를 채취를 해서 심어주는 이러한 내고정 수술이 있습니다. 장점은 한 번의 수술로 끝인 게 장점이고 외고정기를 안 차고 있어도 되는 게 또 장점이죠. 단점은 길이 연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10년, 20년을 이렇게 짧은 발가락으로 살아오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살이 다 이 짧은 데 적응이 돼 있어요. 이거를 2, 30분 만에 이렇게 확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늘리는 외고정술보다는 내고정술이 그 길이 연장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외고정 수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외고정기를 3개월간 달면서 천천히 늘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길게 늘릴 수 있는데 제가 이러한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떤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내고정 수술을 선택을 해요. 더 길게 늘릴 수 있고 환자분이 이 발 모양을 교정하겠다는 열망이 큰데도 내고정 수술보다는 외고정 수술보다는 내고정 수술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유는 이 외고정기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외부 시선도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발을 숨기기 위해서 양말을 계속 신어왔는데 외고정기를 3개월간 달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것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환자도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결국에는 내고정 수술을 선택을 했어요. 내고정 수술은 한 번 수술하는 걸로 끝인 게 장점이지만 늘릴 수 있는 그 길이가 12mm에서 15mm 정도 되는 게 이 수술의 한계입니다. 자, 그럼 무지해반증과 4번째 발가락의 단지증 어떻게 수술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무지해반증, 변형의 교정이 목적이죠. 1중족골 절골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골술의 이름은 뭐 스카프 절골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안정적인 스카프 절골술을 이 환자한테 시행을 했고요. 이렇게 1중족골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이 1중족골을 잘라서 요 안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울어진 부위가 똑바로 서게 되면서 엄지도 교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발가락의 단지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고정 수술로 발등뼈를 늘리는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개를 하고 뼈를 자른 다음에 늘려주고 골반뼈를 심어준 다음에 고정하면 되는데요. 환자 수술 전에 이 짧았던 요 중족골, 요 부위를요, 여기서 절단합니다. 그리고 기구를 통해서 늘려주고 지금 이 사진은 12mm 정도 되는 자가골을 이식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핀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핀만 고정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철판까지 같이 삽입을 해요. 왜냐하면 핀으로만 고정하게 되면 얘가 위아래가 누르는 힘이 너무 세니까 처음에 12mm, 13mm 고정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1, 2mm 정도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고자 철판을 대는 수술까지 저는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무지해반증과 4번째 발가락의 단지증 동시에 수술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술의 과정 및 재활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입원이 필요하고요. 3박 4일 필요합니다. 마취는 발과 발목 마취보다는 척추 마취를 해야 되는데요. 이유는 골반뼈를 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워드려요. 1시간 30분 정도 수술이 소요가 되고요. 수술 후에 2개월간 통기부스를 해야 됩니다. 통기부스 하는 기간이 긴 이유는 뼈를 늘리기 때문에 그 늘린 뼈가 다 생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2개월째 여기 꽂혀있던 핀을 제거하고 환자분한테 다 거르라고 하고요.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환자분은 일상생활과 운동에 다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휘어져 있던 무지해반증하고 요 발가락이 짧으면서 시작점이 훅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수술 후 1년째 휘어져 있는 무지해반증 교정됐고요. 발가락이 4번째 발가락, 짧았던 4번째 발가락이 5번째 발가락보다 길어져 있는 게 보이고 요 시작점이 티가 안 나게 스무스하게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가락이 짧아지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4번째 발가락이 5번째 발가락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티가 확 나요. 보자마자.
그런데 얘를 늘려주게 되면 네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높이가 가지런하고 방향도 가지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티가 좀 덜 나고 환자가 사회적인 제약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자 수술 후에 걸음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환자 수술 후에 까치발도 부드럽게 되는 모습이 보여서 환자는 수술 후 운동에 제약 없이 일상생활에 잘 복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지증의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실적인 목표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네 번째 발가락이 다섯 번째 발가락보다 살짝 긴 정도에서 멈추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고정 수술로는요. 그러면은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보시면 자세히 보면은 네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을 보면 네 번째 발가락이 좀 짧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가락의 시작점이 훅 들어가는 게 없이 자연스러워지고 이 발가락의 위치가 주변 발가락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티가 심하게 나진 않습니다. 자세히 봐야 이게 좀 짧네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는 누가 발가락 막 이렇게 자세히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환자분이 사회적 제약을 느낄 정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환자도 이 발 모양을 가지고 양말 벗고 다니고 찜질방도 다니고 사회적 발 모양 때문에 내가 이제 컴플렉스도 없어졌고 이 발 모양에 만족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지해반증의 불편감은 엄지발가락 내측 통증 및 신발의 불편이 주고요. 단지증의 불편감은 그 발 모양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이 주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무지해반증과 단지증은 수술적 치료가 유일한 변형 교정의 방법입니다. 무지해반증은 1중족골 절골 수술을 통해서 기울어진 1중족골을 바로 세우는 수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고요. 단지증은 대부분 그 발등뼈가 짧은데 짧은 발등뼈를 늘리는 수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3박 4일 정도 입원하고 마취는 골반뼈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증이요. 척추 마취를 하고요.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2개월 정도 기부스를 합니다. 무지해반증과 네 번째 발가락의 단지증 다 변형으로 인해서 촉발이 되고요. 무지해반증은 구두를 못 신게 하고 네 번째 발가락의 단지증은 사회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제약을 주는 질환입니다. 수술로밖에 교정이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생활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했습니다.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 동영상은 환자분에게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을 보다 자유롭게 말씀드리고자 직접 제작했습니다. 네이버 족보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